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마음은 항상 바쁜 걸까요? 아마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잠시 멈칫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 쉬지 않고 살아왔고 남들보다 게으르게 살았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은 늘 바쁘고 쉴 틈 없이 무엇인가에 쫓기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온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길 바라면서도 정작 선택하는 방향은 늘 반대입니다. 사람을 더 만나고 관계를 더 유지하려 애쓰고 생각을 멈추기보다 오히려 더 붙잡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마치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삶이 헛되게 흘러가고 있다는 착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힘들수록 더 많은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조용해질수록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생각이 많아질수록 사람의 말에 자신을 맡깁니다. 평온을 원하면서도 정작 평온을 피하는 선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이 평온해지지 못하는 이유를 환경이나 능력의 문제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소모시키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합니다.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 쓰고 기대에 맞추며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느라 자신의 내면을 뒤로 미룹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쉬지 못하고 항상 밖을 향해 열려있게 됩니다. 생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생각이 우리를 깊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고통을 증폭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머무르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쏟느라 현재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평온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지 않는다고요.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생각, 더 많은 연결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보다 마음을 소란스럽게 만들 뿐이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생깁니다. 우리가 평온하지 않은 이유는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평온은 추가의 결과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더 얻어서 도달하는 상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내려놓았을 때 자연스럽게 남는 상태입니다. 사람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설명과 비교를 줄일 때 마음은 비로소 제 속도를 되찾습니다. 이 영상은 더 잘 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덜 얽히기 위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평온을 얻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차분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바쁘다고 느껴지신다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많은 것을 안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가 사람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삶이 완성되고 혼자 있는 시간은 어딘가 부족한 상태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관계 속에 오래 머물러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감정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사람과 함께 있는데도 오히려 나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역할이 생겨납니다. 분위기를 맞추는 사람, 늘 웃으며 받아주는 사람, 갈등을 피하기 위해 먼저 이해하는 사람, 불편함을 삼키며 참는 사람. 우리는 어느새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배려처럼 느껴집니다. 상대를 위해 조금 참는 것이고 관계를 위해 내가 한 발 물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 우리는 더 이상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관계가 요구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조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그는 인간이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은 가면을 쓴다고 말합니다. 사람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평가를 의식하고 거절을 두려워하며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 관계 속의 나는
존재가 아니라 기능이 됩니다. 기분을 맞춰주는 기능, 위로해주는 기능, 불편한 진실을 삼켜주는 기능. 사람들은 나를 한 인간으로 대하기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역할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아주 조용히 일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역할을 떠맡습니다. 관계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 혼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가면을 벗지 못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갈수록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어떤 것이 불편한지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많을수록 오히려 자신을 잃기 쉬워집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고 혼자 있을 때조차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가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원래 자연스러울 때 힘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억지로 웃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하지만 역할이 앞서기 시작하면 관계는 위로가 아니라 소모가 됩니다.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존재로 머물고 계신지 아니면 기능으로 살아가고 계신지 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큰 불행 중 하나는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평온은 관계를 더 잘 유지할 때 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잃게 만드는 관계에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둘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외롭지 않고 관계가 넓을수록 인생이 풍요로워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줄어들면 괜히 불안해지고 연락처가 많아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혼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왜일까요? 관계의 수는 곧 기대의 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기대가 함께 생깁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디까지 맞춰야 할지. 기대는 언제나 설명과 증명을 요구합니다. 왜 연락이 늦었는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해명하고 감정을 조정하며 상대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사람을 많이 알수록 신경 써야 할 감정도 늘어납니다. 누군가는 서운해하지 않을지, 누군가는 오해하지는 않을지, 누군가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이 과정에서 우리의 정신은 점점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자기 안에서 쉬지 못하고 항상 타인의 반응을 향해 열려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인간이 가장 쉽게 소모되는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접촉이 많아질수록 자기 자신으로 머무를 시간을 잃게 된다고. 즉, 관계가 많아질수록 사람은 점점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에 반응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분산된 정신 상태에서는 평온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마음은 늘 조각나 있고 생각은 끊임없이 외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많은 기대를 한 사람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온한 인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관계의 확장이 아니라 관계의 선별을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삶이 아니라 자기 정신을 지킬 수 있는 관계만 남기는 삶. 관계를 줄인다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선택하겠다는 뜻입니다. 평온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커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가 줄어들 때
조용히 되돌아옵니다. 만약 요즘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하다면 그 원인은 삶의 무게가 아니라 관계의 무게일지도 모릅니다. 평온은 모두를 붙잡을 때가 아니라 조금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되는 순간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은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뿐인데도 마치 무언가를 크게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온 감정입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함께를 정상으로 규정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 사람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사람이 더 안정적으로 보이고, 혼자 생각하는 사람보다 늘 소통하고 연결된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 같고, 연락이 줄어들면 뒤처지는 것 같으며, 혼자 있는 시간은 견뎌야 할 공백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본능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 반복적으로 학습된 불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정확히 짚습니다. 그는 인간이 혼자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외로움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생각과 욕망, 불안과 마주하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는 대화와 역할 반응으로 자신을 숨길 수 있지만, 고독 속에서는 그 어떤 가면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혼자가 되면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훈련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사람이 망가지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단련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혼자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늘 타인의 시선과 반응에 흔들리고, 관계가 끊어질 때마다 자기 가치까지 함께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혼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계 안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연결에 매달리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은 사람을 고립시키는 상태가 아니라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혼자 있음이 아니라 혼자가 되었을 때 아무 생각도 아무 중심도 없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마주할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고독은 평온을 배우는 가장 조용한 훈련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견뎌야 할 감정이 아니라 무조건 피해야 할 상태라고 배워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온을 잃고 있다는 사실보다 외로워 보일까 봐 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이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은 혼자를 견디지 못할 때라고요. 혼자를 견디지 못하면 사람은 관계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저 붙잡을 뿐입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아무 관계나 손에 쥐게 되고,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뒤로 밀려납니다. 불편해도 참고, 상처가 되어도 감수하고, 마음이 닳아도 계속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놓는 순간 혼자가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기준은 바뀝니다. 이 관계가 나를 평온하게 하는가가 아니라 이 관계가 나를 혼자로 만들지 않는가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인간의 자유가 사라진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관계에 끌려다니게 되고,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을 점점 줄이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싫은 감정을 눌러 담고, 본래의 모습 대신 상대가 원하는 얼굴을 꺼냈습니다. 그 결과 관계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안식처가 아니라 버텨야 할 공간이 됩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오히려 더 지치는 이유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평온을 포기하고 관계를 선택하는 순간 관계는 이미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조금씩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만날수록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소모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관계를 두고 말합니다. 인간은 고독을 피하려다 더 큰 불행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혼자를 견딘다는 것은 고통을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관계도 필요 없다는 주장도 아닙니다. 다만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 외로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팔지 않는 상태를 먼저 갖추라는 말입니다. 혼자를 견딜 수 있을 때에만 사람은 관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진짜 위로가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관계가 위로보다 피로를 먼저 준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를 피하려 애써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힘들어서 지친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일정이 빡빡해서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작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는 생각들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는 몸이 아니라 생각이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정확히 짚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현실보다 생각에서 더 크게 증폭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생각은 지금 이 순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끝난 일,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다르게 행동했어야 했던 건 아닐까 하는 후회, 아직 오지 않은 일,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불안,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 이 생각들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지금의 삶을 살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이 생각들과 함께 보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현실의 고통보다 상상 속 고통에 더 오래 머무는 존재라고요. 생각이 많아질수록 정신은 현재에서 멀어집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은 흐려지고 머릿속에서는 이미 끝난 장면과 아직 시작되지 않은 장면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이때부터 피로는 시작됩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은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계속해서 자신을 소모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인간 이성의 역설이라고 보았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을 고귀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생각은 문제를 해결할 때는 도구가 되지만 통제되지 않을 때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무기가 됩니다. 특히 우리를 지치게 하는 생각은 남의 시선에 관한 생각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선택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을까? 뒤처진 인생은 아닐까?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평가에 매달리는 순간 인간은 자기 삶의 중심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삶의 기준이 자기 내면이 아니라 타인의 머릿속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은 확인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으며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불확실한 기준을 붙잡고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 결과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가 끝나면 마음은 이미 탈진 상태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고통은 실제보다 훨씬 크게 느껴진다고요. 문제는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평온한 사람은 문제가 없어서 평온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생각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평온합니다. 이미 끝난 일을 계속 다시 살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살아내지 않습니다. 생각을 줄인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과 무관한 생각에 삶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말하는 평온은 행복해지려 애쓰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통을 키우는 요소를 하나씩 제거한 결과입니다. 사람을 줄이고, 관계를 줄이고, 그리고 생각을 줄일 때 마음은 비로소 현재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정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지치지 않습니다. 만약 요즘 유난히 피곤하다면 그 이유는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이 많다는 것을 깊이 있고 성찰적인 태도라고 착각합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자세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생각은 성찰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아무 결론도 나지 않고 아무 행동도 바뀌지 않으며 마음만 더 무거워진다면 그 생각은 이미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영역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문제의 깊이가 아니라 문제를 끝없이 되새기는 습관이라고요. 불필요한 생각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해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일에 다른 결말을 상상할 뿐입니다. 둘째, 자책과 비교로만 흐릅니다. 왜 나는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이 질문들은 더 나은 선택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내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부터 가속된다고 말했습니다. 비교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왜곡된 기준 위에 세웁니다. 셋째, 불필요한 생각은 마음을 현재에서 떼어냅니다.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정신은 늘 다른 시간에 머뭅니다. 과거에 묶여 있거나 미래로 도망가 있거나 타인의 시선 속을 배회합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능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재를 살지 못하는 인간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평온해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시간이며 그 밖의 시간은 생각 속에서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생각은 삶을 깊게 만들지 않습니다. 삶을 분산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생각을 줄이면 무책임해지는 것 아닙니까? 쇼펜하우어의 답은 분명합니다. 생각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생각은 결정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불필요한 생각은 감정만 소모시키고 끝납니다. 생각의 깊이는 한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는 데서 나오지 같은 감정을 반복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평온을 방해하는 것은 생각의 깊이가 아니라 생각의 과잉입니다. 머릿속에 너무 많은 장면과 너무 많은 가설과 너무 많은 타인의 시선이 있을 때 정신은 숨을 쉴 공간을 잃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지적인 인간일수록 고통을 겪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클수록 불필요한 생각도 더 정교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성은 많이 생각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생각하지 않을지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바꿀 수 없는 것, 지금의 삶에 필요 없는 비교, 확인할 수 없는 타인의 평가를 조용히 내려놓는 것,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정신의 정리입니다. 불필요한 생각을 줄이기 시작하면 삶에 아주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같은 하루인데도 조금 덜 피곤해지고 같은 상황인데도 감정이 덜 요동칩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문제를 키우던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말하는 평온은 행복을 쫓아 얻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을 증폭시키던 요소를 하나씩 제거한 결과입니다. 사람을 줄이고 관계를 줄이고 그리고 생각을 줄일 때 비로소 정신은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사람을 줄인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은 차갑고 냉정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인간관계를 가볍게 끊어내고 모두를 밀어내며 혼자만을 선택하는 이기적인 태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계의 정리는 그런 극단적인 단절이 아닙니다. 사람을 줄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구분해내는 능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 속에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오래 봤으니까, 예전에는 괜찮았으니까, 상대도 나름의 사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관계를 계속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질문은 뒤로 밀려납니다. 이 관계는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지혜는 무엇을 더 가질지 결정하는 데 있지 않고 무엇을 더 이상 견디지 않을지 판단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을 줄여야 하는 관계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변하지 않는 관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항상 같은 지점에서 상처를 주는 연결입니다.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더 많은 오해가 생기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관계. 이런 관계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타인의 배려 위에서 편안해진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반복하는 관계는 대부분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함께 있어도 쉬지 못하는 연결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긴장되고 표정을 관리하게 되고 내 감정을 조정해야만 유지되는 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존재 자체로 머물 수 없습니다. 항상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웃어주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참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정신의 낭비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를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계속 사용한다면 자기 삶에 쓸 힘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줄인다는 것은 관계의 숫자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관계의 질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연결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를 존중하는 관계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평온을 빼앗는 관계는 지혜의 적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정신을 소모시키는 환경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아도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을 줄인 뒤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외로움이 아니라 정적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허전할 수 있습니다. 익숙했던 소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생각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무엇이 불편했는지, 어디서부터 무리하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지쳐 있었는지.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평온이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불필요한 자극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사람을 줄인다는 것은 삶을 좁히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다시 자기 자신에게 되돌려 놓는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줄이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반발합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현실을 외면하라는 뜻인가? 무책임하게 살라는 조언은 아닌가?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생각의 절제는 사유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생각을 줄인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에 정신을 집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생각을 줄인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손을 떼는 것입니다.
타인의 감정, 이미 지나간 선택, 아직 오지 않은 미래, 확인할 수 없는 평가.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은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영역까지 붙잡으려 할 때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종종 책임질 수 없는 것까지 짐처럼 들고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손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현명한 분별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모든 평가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타인의 시선을 상상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선택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을까? 말 한마디가 오해를 낳지는 않을까? 이 생각들은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기보다 머릿속에서 과장되어 증폭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평가에 집착할수록 자기 삶의 주도권을 쉽게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평가에 반응하는 삶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줄인다는 것은 무시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귀를 여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침묵과 고독을 견디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생각이 과잉된 사람일수록 침묵을 불안해합니다. 아무 자극이 없으면 스스로의 생각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음으로 자신을 채웁니다. 대화, 영상, 정보, 관계.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정신의 도피라고 보았습니다. 고독은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생각을 줄이는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생각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마음에는 조용한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가 아니라 필요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불필요한 비교가 사라지고 끝없는 자책이 멈추고 지금 해야 할 일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지혜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더 이상 품지 않는 능력입니다. 생각을 줄인다는 것은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본질에 가깝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평온은 행복을 쫓아 얻는 결과가 아닙니다. 사람을 줄이고 관계를 줄이고 그리고 생각을 줄였을 때 자연스럽게 남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생각을 줄인다는 것은 삶에서 도망치는 일이 아니라 삶을 다시 자기 손에 쥐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행복이란 무언가를 더 얻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인정과 가능성.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더 움켜쥐려 합니다.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줄어드는 것을 실패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잃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는 쉽게 보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은 결핍보다 과잉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관계, 너무 많은 생각, 너무 많은 기대가 정신을 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줄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외로움이 아니라 감정의 소음이 줄어드는 경험입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느라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대화와 오해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관계가 줄어들수록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과 얽힐수록 자기 감정을 타인의 손에 맡기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을 줄인다는 것은 외로워지겠다는 선택이 아니라 감정의 주도권을 다시 자기 자신에게 되돌려 놓는 결정입니다. 생각을 줄이기 시작하면 현재가 또렷해집니다. 이미 끝난 일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던 장면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재를 살지 못하는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평온해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줄어들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삶이 단순해질수록 우리는 더 깊이 현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겪으며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혼자만 편해진 건 아닐까? 사회에서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혼자가 편해졌다는 것은 무너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는 신호입니다. 타인의 시선 없이도 자기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외부의 자극 없이도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정신이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성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회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에게 넘겨줬던 기준, 쓸데없이 짊어졌던 기대, 불필요하게 얽혔던 관계에서 하나씩 돌아오는 과정.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덜 얽히는 것. 이때 비로소 삶은 가벼워집니다. 평온은 인생을 단순하게 만든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않고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조용히 머뭅니다. 이 영상이 무언가를 더 하라고 재촉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덜어내도 괜찮다는 작은 확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삶을 단순하게 만들 때 우리는 더 이상 행복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평온은 이미 그 자리에 돌아와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편안해졌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라 성장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철학적인 사유가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구독으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